1962년 봄 경상남도 진주시 외곽 남강이 굽이쳐 흐르는 마을 입구에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고 튼튼했습니다. 대문 옆에는 박씨 종가라는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박민영이 태어났습니다. 1954년생 외동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네를 부러워했습니다. 아버지 박종철은 면사무소 서기였습니다. 새마을 운동회의가 있는 날이면 먼저 도착해서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겼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지나가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는 읍내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늘 깨끗한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다녔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선생님 반에 들어가면 버릇을 잘 잡는다고 말했습니다. 민영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옆에 앉아 실 정리를 도왔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962년 4월 15일 민영이의 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분홍색 저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깃에는 작은 매듭 단추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돌아보았습니다.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예쁘지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기도에 가야 한다. 설거지는 내가 하거라. 민영이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릇을 개수대에 쌓았습니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광에 가자. 쌀독 정리해야겠다. 민영이는 따라갔습니다. 광은 집 뒤편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작았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쌀 자루 저쪽으로 옮겨라. 8살 아이에게는 무거웠습니다. 민영이는 자루를 끌었습니다. 그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자루가 넘어지며 쌀알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흙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 엄마가 너 하나만 낳고 더 안 낳는 기라. 쓸모가 없어서 말이다. 민영이는 무릎을 꿇고 쌀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절구공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듬이질할 때 쓰는 방망이였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팔뚝만 했습니다. 옷 벗어라. 민영이는 얼어붙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벗으라고 했다.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민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생일 선물 분홍 저고리에 단추를 풀었습니다. 치마끈을 풀었습니다. 추웠습니다. 봄날이었지만 광 안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하겠습니다. 8살 아이가 느끼기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린 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방망이는 빨래할 때 쓰는 도구여야 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해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면 너도 내 엄마도 죽는다. 이 바닥 치워라. 민영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쌀알을 주었습니다. 자기 피를 걸레로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닦아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민영이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도회 잘 마치고 왔다. 자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민영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라고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내 엄마도 죽는다는 말이 목을 조였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민영이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실내였습니다. 안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민영이는 광을 지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발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굳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떨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또 불렀습니다. 민영아, 광에 가자. 된장독 정리해야겠다. 민영이는 알았습니다. 된장독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핑계도 없었습니다. 방망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옷 벗어라.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달도 학대는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유가 있는 척했습니다. 숙제를 안 했다. 말대꾸를 했다. 설거지를 대충 했다. 나중에는 이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원할 때였습니다. 민영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광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영이가 고통으로 몸을 웅크렸을 때 문틈으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민영이와 어머니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영이는 보았습니다. 어머니 눈에 놀라움도 분노도 슬픔도 없다는 것을. 그냥 차갑게 내려간 눈꺼풀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배신이었습니다. 민영이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11살이 되던 해 여름 일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목욕하고 와라. 내 애비 곧 오신다. 어머니가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저녁 차릴 준비를 시키듯이. 민영이는 목욕을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학대가 끝나면 어머니가 이불을 빨았습니다.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학교에서 눈치 못 채게 관리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민영이가 잘못한 것을 일부러 고자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